안녕하세요. 공부닥터 능구심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하루는 매일 안녕하신가요? 삶에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에 중요한 여러가지 것들 중에서 오늘 영상에서는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정이란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부터 리사 펠드만 베라시 쓴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책을 통하여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은 감각이나 감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감각이란 인간이 자극에 대하여 신체적으로 느끼는 반응을 말하고, 감성이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감정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이성을 통하여 최대한 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져 온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리사 펠드만 베롯은 감정이 외부 상황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라, 감정은 우리 신체의 내부 상태에 관한 정보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누적된 경험이 결합된 정보로서 현재 입력되고 있는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지금의 나의 상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인지되는 감정 정보를 자세히 분석한 후 각각의 정보를 객관적인 사실 정보로 처리하는 역량이 길러지면, 감정은 우리의 생명과 안녕을 유지해주는 값진 정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작가가 감정에 대해 본질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고전적 견해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정해져 있다고 보는 고전적 견해인 본질주의에서는 우리는 모두 타고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 내부에서 생성되는데 서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별개의 것으로서 식별 가능한 현상이며, 스위치를 켜면 전등에 불이 들어오듯 조건이 갖춰지면 우리의 감정도 자동적으로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미소, 찌푸림, 노려봄 등의 표정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웃음, 외침, 울음 등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며, 우리의 몸은 온갖 몸짓과 자세를 통해 우리의 느낌을 표출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내 몸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움직임은 지문과도 같아서 우리는 대체로 분노, 행복, 놀라움 등의 감정들을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상태로 느끼므로, 이런 하나하나의 감정마다 감정이 생성되는 고유한 뇌와 감정에 따른 정해진 신체의 변화 패턴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감정은 촉발되어지는 것이고 일정 부분 고정적인 것이며, 감정을 식별할 수 있는 특정 지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정은 원칙적으로 인지나 지각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것이라는 것이 감정에 대한 고전적 견해입니다. 이에 대해 이 책의 저자인 리사 펠드만 베롯은 이러한 감정에 대한 고전적 견해가 진실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는 수도 없이 많으며, 100년 이상의 과학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정 감정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는 신체 지문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성된 감정 이론을 주장합니다. 즉, 뇌에 감정을 만들어내는 특정한 부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 경험을 구성한 뇌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에 따라 우리가 감정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즉, 내가 느끼는 나의 감정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감정은 어떤 물체가 아니라 여러 경험과 사례를 포괄하는 범주와 개념이며, 어떤 감정의 범주든 간에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다양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성된 감정 이론에서는 슬픔, 공포, 분노 같은 감정 범주별로 뚜렷이 구별되는 내외 이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감정의 각 사례는 뇌 전체의 상태로서 연구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고 묻는 것이 올바른 질문이라는 것이죠. 감정에 대한 고전적 견해가 본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저자가 주장하는 구성된 감정 이론은 양육과 문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자는 감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모여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회에서 학습을 통하여
후천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감정의 구성 이론을 쿠키 굽는 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뇌는 밀가루, 물, 설탕, 소금 같은 공통 성분들이 보관되어 있는 부엌과도 같다. 이런 성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쿠키, 빵, 케이크, 비스킷 같은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뇌에도 핵심 성분이 있는데 이것을 핵심 체계라고 한다. 이런 성분들 자체는 다용도로 쓰이며 감정에만 전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의 구성에도 관여한다. 공포와 분노는 상이한 두 가지 감정이지만 비슷한 뇌의 핵심 체계가 관여하여 만들어지는 감정일 수도 있는 것이다. 저자가 이렇게 구성된 감정 이론을 주장하는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정을 포함한 우리의 지각과 인지 등의 모든 정신활동의 기본 모드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과라는 단어를 읽는 바로 그 순간 뇌는 마치 사과가 실제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반응한다. 뇌는 과거에 보았고 맛도 보았다. 사과에 대한 지식들을 조합하여 감각과 운동 부위에 있는 뉴런들의 점화 방식을 바꿈으로써 머릿속에서 사과라는 개념의 한 사례를 구성한다. 뇌가 감각과 운동 뉴런을 사용해 눈앞에 있지도 않는 가상의 사과를 꾸며내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작용을 시뮬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시뮬레이션은 뇌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추정하는 과정으로 심장 박동만큼이나 빠르고 자동으로 일어나는 두뇌의 작동 방식입니다. 저자 리사 펠드맨 베렛에 의하면 우리는 깨어있는 매 순간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잡다하고 애매한 정보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때 우리의 뇌는 기억 속의 과거 경험을 인출하여 가사를 세우고 이것을 감각기관을 통해 전달되는 불협화음 즉 감각 정보와 비교합니다. 뇌는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많은 감각 정보인 잡음들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중요한 것은 선택하고 나머지는 무시합니다. 과학적 증거를 통해 밝혀지고 있듯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받는 것은 대부분 세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우리 뇌의 시뮬레이션입니다. 게다가 앞선 사상가들의 추측에 따르면 시뮬레이션은 시각의 공통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언어 이해, 공감, 기억, 상상, 꿈, 기타 많은 심리현상의 공통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시뮬레이션은 모든 정신활동의 기본 모드이면서 또한 이것은 뇌가 어떻게 감정을 만들어내는가 라는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구성된 감정 이론에 의하면 감정은 세상의 자극에 대한 뇌의 반응이 아니라 뇌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인 개념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매 순간 예측하는 뇌의 능동적인 정신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뇌가 수행하는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순간적이면서도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는 시각, 청각, 기타 감각들이 세계에 대해 우리가 예측한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우리의 수동적 반사 반응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저자는 우리에게 문화를 통하여 학습한 감정 개념이 있어야만 관련된 감정을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감정 개념이 없으면 감정맹의 상태로 감정은 없고 오직 감각 신호 패턴만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죠.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감정 개념이 있어야만 관련된 감정을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다. 이것은 필요 조건이다. 공포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공포를 경험할 수 없다. 슬픔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슬픔을 지각할 수도 없다. 우리는 필요한 개념을 학습할 수도 있고 개념 조합을 통하여 즉석에서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의 뇌에서 이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사용해 감정을 예측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경험맹 상태에 놓일 것이다. 예를 들면 독일에는 분노에 대한 단어가 3개 있지만 중국에는 5개나 있다고 한다. 심지어 우투카 에스키모에게는 분노라는 단어가 없으며 타히티인들에게는 슬픔이란 단어가 없다. 슬픔이란 단어가 없다는 말은 슬픔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감정은 본능적으로 또는 보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개인의 성격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한다. 하지만 감정은 인간이 사회를 통하여 배우고 습득한 문화적 개념으로 각 사회마다 감정이 다르고 같은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감정은 다양하다. 즉 감정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표준이다. 사람은 세상에 나올 때 감정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의 사회적 감정을 성장 과정에서 대인관계를 통해 학습하고 배우는 것이다.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리사 펠드만 베럿에 의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집단 지향성을 통하여
문화생활을 영위하면서 배워나가는 사회적, 문화적인 가치체계다. 감정은 개인 내에 머무르는 단일 브레인의 생물학적 특성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사회에서만 의미가 구체화되고 다른 브레인의 존재를 조건으로 형성되어지는 사회적, 문화적인 실체다. 즉,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내가 속한 문화 공동체의 공감대적 가치 체계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